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험과 자기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2 부 -2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달려가야 할 방향은 하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역 앞에서 선크림이라도 살 걸 그랬다.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태양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면서 오늘 몇 번이나 되풀이한 후회를 되새김했다. 내 피부 완전히 타버렸겠다. 반드시 오늘 밤은 목욕해야지. 그런데 오늘 밤에 목욕할 가능성이 있기는 할까? 그보다 이대로 해가 저물면 오늘 밤은 어디서 지내야 할까? 설마 처음 밟은 시코쿠 땅에서 노숙이란 말인가? 이틀 밤 연속 샤워도 못한단 말인가? 우리가 걷는 산길에 가드레일 너머 아래의 커다란 저수지를 바라보며 오늘 밤에도 목욕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저 물에라도 들어가 씻어야겠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잠겼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실마리로 우리는 전차를 계속 갈아타며 다이진이라 불리는 하얀 고양이의 행적을 뒤쫓았다. 그러나 사진 속 장소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다른 장소의 사진이 올라오는 통에 막막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현재 다른 실마리도 없다. 지금은 2시간 전에 올라온 사진 속 장소로 가고 있다. 다이진이 귤밭에서 교태를 부리는 사진과 우리 농장의 하얀 고양이 방문. 샵사인 다이진과 함께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산길 끝이 그 농장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편의점이나 상점 하나 없어 선크림도 사지 못한 상태였다. 뒤에서 바이크 소리가 났다. 소타시. 황급히 부르며 몇 미터 앞을 걷고 있는 의자로 달려가 등판을 들어 올렸다. 간발의 차이로 의자를 든 내 옆을 전동 바이크가 지나갔다. 못 봤겠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가 웃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에게 너무 위기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영화 토이스토리처럼 이상한 사람에게 납치당하면 어쩔 셈인가. 고양이 탐색에 더해 의자 탈환 임무까지 발생하고 만다. 그래도 어린이용 의자를 줄곧 들고 다녔더니 팔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인적 없는 곳에서는 혼자 걷게 했다. 그때 언덕 위에서 뭔가가 쿵 떨어지는 소리와 끽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큰일 났네 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응, 언덕 위를 봤다. 아니. 좁은 언덕길을 엄청난 양의 귤이 대굴대굴 굴러떨어졌다. 방금 지나간 전동 바이크 짐칸에 커다란 상자가 실려 있었던 게 떠올랐다. 도로를 가득 채우고 굴러오는 귤들. 우두커니 서 있는 내 몸에서 잽싸게 소타시가 뛰어내렸다. 놀라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도로 옆밭에 동물 출입을 막는 그물을 다리에 걸고 유턴해 돌아온다. 스즈메, 이쪽을 잡아. 응. 소타시가 그물을 끌고 내 앞을 지나치자 우리는 길 양쪽에서 그물을 펼친 상태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귤들이 대굴대굴 굴러와 그물에 담겼다. 말도 안 돼?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드니 언덕 위에서 헬멧 쓴 여자가 우리를 멀거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타시는 새삼 무기물인 척하며 쿵 쓰러졌다. 우리는 굴러온 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담아내는데 성공했다. 덕분에 살았다. 고마워. 갈색 머리를 짧은 단발로 자르고 빨간 학교 운동복을 입은 여자애가 내 두 손을 잡고 마구 흔들었다. 그 기세에 눌려 당황하면서도 별일 아니라고 대답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너 마법사 같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아, 그냥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였다고 해야 하나, 움직이는 의자를 목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모호하게 말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아무래도 진심으로 감동한 듯하다. 완벽하게 화장한 동그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나는 치카야. 고등학교 2학년. 그녀가 자기 가슴을 가리켰다. 아, 동갑이다. 나는 스즈메야. 어머, 스즈메? 귀여운 이름이네. 으악, 이해, 거리감이란 게 없네. 하지만 동갑이라니 나도 갑자기 편안해졌다. 저기, 스즈메의 교복, 바로 씨도 빼고 이름만 부른다. 하지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다. 그녀는 내 모습을 위해서 아래까지 훑어보며 말했다. 이 동네 사람 아니네? 아, 응. 나도 그냥 이름으로 부르자. 문득 떠오른 생각대로 마음먹고 사정을, 많은 것을 감췄지만 털어놓았다. 어머. 고양이를 찾아서 여기까지 규슈에서? 치카는 스마트폰에 있는 귤 농장 사진을 보면서 놀란 목소리를 냈다. 우리는 도로 옆 공터에 나란히 앉아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를 가득 채우던 매미 소리가 어느새 스르라미의 합창으로 바뀌어 있다. 도로 아래 저수지의 물 빛깔도 밝은 파랑에서 초록이 섞인 회색으로 변했다. 이에, 스즈메가 키우는 고양이야. 스마트폰을 내게 돌려주면서 치카가 물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대답을 얼버무리고 그녀가 고맙다고 준 귤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정말 달다. 마른 목을 기분 좋게 적시며 달콤함이 오랫동안 걸어 피곤한 몸에 쓱 스며들었다. 이번에는 6조각 정도를 한꺼번에 입에 넣었다. 편의점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에 1000배쯤 맛있다. 이거 온종일 탄 피부가 리셋될 정도로 맛있다. 솔직한 감상을 전하자 치카는 아주 기쁜 듯 환하게 웃었다. 아까는 미안했어. 도로가 계단처럼 되어 있었어. 계단처럼? 응, 타이어로 힘껏 턱을 오르려 했는데 상자를 묶은 고무 밴드가 벗겨지는 바람에. 어제까지는 그런 턱이 없었거든. 물론 상자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만. 힘들겠다. 이거 아르바이트야? 아니야. 우리 부모님, 손님을 상대하는 장사를 하거든. 이 귤은 더는 손님에게 내놓을 수 없어서 가공 공장에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컷 먹어. 자외선에 탄 피부를 리셋하게.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귤의 달콤함과 치카의 경쾌한 목소리에 몸의 긴장이 풀어졌다. 그래서 스즈메는 그 농원에 가는 중이야? 아, 응, 맞아. 잠시 주저하다가 스마트폰에 다시 그 사진을 꺼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완전히 방과 후 잡담 시간처럼 되어 버렸네. 다시 사진을 보고 주위 풍경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었다. 저기, 치카. 이 사진 속 장소 말이야. 이 근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려는데 목구멍이 막혔다. 대신 입에서 나온 것은 푹 잠겨버린 숨. 스즈메, 왜 그래?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치카가 의아한 얼굴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음을 기척으로 알았다. 하지만 내 눈은 한 점에 붙들린 듯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어째서? 왜 이 장소에? 스르라미 울음이 어느새 딱 멈춰 있고 저수지 너머의 저 먼 산맥에서 까마귀가 깍깍 울며 무리를 짓고 있었다.
그 무리를 좌우로 가르듯 검붉은 연기가 천천히 솟아오르고 있었다. 설핏빛을 내는 듯 보이는 그것은 우리 눈에만 보이는 그 거대한 미미즈였다. 아, 저기. 목소리가 떨렸다. 발밑에 소타시를 들고 치카에게 말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미안해. 응, 뭐? 급한 일? 뭐라고? 의자를 앉고 반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치카의 당황한 목소리를 들었으나 돌아볼 여유도 없이 미미즈가 보이는 방향으로 산길을 뛰어 올라갔다. 소타시, 미미즈는 어디나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뒷문이 열렸어. 빨리 닫아야 해. 또 지진이? 순간 발밑에서 오한이 솟구쳤다. 그 불쾌감을 짓밟듯 다리를 더 빨리 움직였다. 미미즈는 굵고 길게 하늘로 뻗어나오고 있었다. 소타시가 초조한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달리면 늦어. 이런. 여기, 스즈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전동 바이크를 탄 치카가 있다. 바로 앞에서 끽 브레이크를 잡았다. 치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급한 일이라며 심각한 표정으로 내 눈을 봤다. 타. 흘러가는 나무들 틈으로 슬쩍슬쩍 보이는 미미즈가 살짝 적동색으로 빛나고 있다. 어느샌가 해가 저물고 있었다. 차도가 없는 산길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전동 바이크의 짐칸에 앉아 치카에게 꼭 매달려 있다. 일몰 후 짙어진 오렌지빛 속에서 미미즈는 하늘을 흐르는 불길한 붉은 야광충 같았다. 정말 여기야? 치카는 앞을 바라보며 바람과 엔진 소리에 지지 않는 커다란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앞은 몇 년 전에 토사 붕괴가 일어나 지금은 아무도 안 살아. 폐허야? 그러면 여기서 내려줘. 부탁해. 소리치고 소타시에게 입을 가져다 댔다. 저기요. 또 지진이 일어나요? 미미즈는 하늘로 퍼지면서 땅의 기운을 빨아들여 무거워져. 그게 지상으로 떨어질 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 전에 문을 닫으면 막을 수 있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갑자기 나타난 대형 간판의 헤드라이트가 눈부시게 반사되는 바람에 치카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간판에는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어 전면 통행금지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고 땅에는 여러 개의 색깔 콘이 세워져 있었다. 무너진 토사의 앞쪽 길이 막혀 바이크는 갈 수 없을 듯하다. 주위는 뭔가를 훈제하는 듯한 달콤한 냄새가 짙게 감돌고 있었다. 여기까지면 됐어. 바이크에서 뛰어내려 의자를 안은 채 달리기 시작했다. 치카, 정말 고마워. 자, 잠깐만, 스즈메. 소리를 지르는 치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졌다. 빨리 가야 해. 심장 박동이 재촉한다. 끊어진 도로 안쪽, 캄캄한 마을 너머에 검붉은 빛을 내는 미미즈가 커다랗게 보였다. 발밑은 축축했다. 로퍼로 무거운 진흙을 떨쳐내며 달렸다. 스즈메도 여기까지면 충분해. 소타시는 갑자기 그렇게 말하고 내 몸을 차고 땅으로 뛰어내렸다. 줄에서 풀려난 개처럼 전력 질주로 내게서 멀어졌다. 아니, 소타시, 잠깐만요. 더는 위험해. 그 아이한테 돌아가. 소타시. 다리가 세 개 달린 짐승처럼 보이는 실루엣은 곧바로 시커먼 폐허 잔해에 섞여 사라지고 말았다. 말도 안 돼, 소타시. 한 번 더 그렇게 소리쳤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생각난 듯 갑자기 숨이 차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폐가 공기를 탐해 몸이 멋대로 크게 숨을 들이켰다. 그러자 달콤한 냄새까지 가슴 가득 들어와 심하게 기침하고 말았다. 필사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냄새를 잊으려 했다. 느끼지 않으려 했다. 시간을 들여 가슴 속의 탁한 냄새를 다 토해냈다. 드디어 호흡이 가라앉자 최대한 얕게 호흡하도록 유의하며 주위를 살폈다. 그대로 땅에 묻힌 지붕과 전봇대가 시커먼 덩어리로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고 그 너머에는 하늘을 향해 떨어지는 듯한 붉은 강물이 점차 밝아지고 있다. 발밑 땅에서는 그 붉은 것을 향해 일제히 뭔가가 이동하는 듯한 불길한 땅울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데 나 혼자 있네. 외톨이처럼 우두커니 서 있어. 또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누군가의 실수로 당연히 끝났어야 할 악몽을 여전히 꾸고 있는 듯한 할 일 없는 불안과 공포가 끌어올랐다. 버려진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지늘게 묻혀 기울어진 지붕의 형태와 불가사의하게 똑바로 서 있는 담과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시커먼 창 유리에 둘러싸여 있다. 눈꼬리에 매달려 있던 눈물이 툭 떨어지자 미미지의 붉은색이 얼룩진 채 경치 전체로 퍼져나갔다. 소타 씨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 아이에게로 돌아가라고 했다. 치카에게 돌아가라니. 소리를 내어 말해본다. 규슈로 돌아가라니. 집으로 돌아가라니. 구역질을 일으키는 달콤한 냄새는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온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못 본 척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이물질로 여기에 있다. 갈비뼈 안쪽에서 문득 분노와 닮은 감정이 솟구쳤다. 왜 또 여기까지 와서? 새삼, 어떻게? 나보고 어쩌라고. 온몸에서 짜내듯 소리치며 달리기 시작했다. 소타씨가 사라진 어둠을 향해, 아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로퍼가 진흙을 밟고 깨진 유리를 밟고 플라스틱 같은 것을 부쉈다. 한 걸음 달릴 때마다 공포와 불안이 옅어졌다. 맞아, 이쪽이야. 소타씨가 있는 방향으로 달리면 틀림없이 불안은 사라질 것이다. 그 반대로 달리면 틀림없이 더 큰 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내가 달려야 할 방향은 이쪽이야. 어두운 언덕길을 다 오르자 시야가 탁 트였다. 반으로 접힌 듯한 폐가 앞에 덩그러니 교정이 있고 미미즈는 학교로 보이는 건물에서 분출되고 있었다. 그곳을 향해 길을 내려갔다. 아무도 없는 집의 문을 통과하자 앞에 교문이 보였다. 학교 오른쪽에 있는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교정의 반을 뒤덮고 있다. 문을 통과해 교정으로 뛰어들었다. 흘러내린 토사를 따라 흙주머니가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주머니는 학교 건물까지 이어져 있다. 학교가 뒷문이 되었구나. 넓은 학생용 출입구를 통해 미미즈가 격렬한 탕류가 되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 빛의 왼쪽 아래에 작은 실루엣이 있다. 양쪽으로 열리는 커다란 알루미늄 문 한쪽을 조그만 어린이용 의자가 열심히 밀고 있었다. 소타시. 스즈메. 내 바로 머리 위를 붉은 탕류가 흐르고 있었다. 미끄러운 땅에 그 빛이 미끈하게 비쳤다. 열쇠를. 그가 문을 밀면서 말했다. 소타시의 시선 끝, 나와 현관 중간쯤에 미미즈의 빛을 받아 둔탁한 빛을 내는 게 있다. 소타시가 목에 걸고 있어야 할 낡은 열쇠다. 달려가 반쯤 지늘게 묻힌 열쇠를 오른손으로 건져내고 그대로 소타시 옆으로 달려갔다. 발밑이 너무 미끄러워 진흙 속에 넘어져 구르고 말았다. 하지만 바로 몸을 일으켜 소타시를 덮치듯 왼손으로 알루미늄 문 끝을 밀었다. 스즈메, 는.
소타씨도 의자의 좌석 부분으로 문끝을 밀면서 나를 올려다보며 호통쳤다. 죽는 게 무섭지도 않아? 무섭지 않아요. 소타씨는 숨을 삼켰다. 죽는 것 따위 무섭지 않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건 무섭지 않았다. 왼손으로 미는 알루미늄 문은 마치 그 끝에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무책임하게 문을 반대로 미는 듯 불길한 느낌으로 덜컹덜컹 흔들렸다. 내 오른손은 땅을 짚고 열쇠와 함께 진흙을 움켜쥐고 있었다. 열쇠가 필사적으로 문을 밀며 소타씨가 말했다. 탕류에 휩쓸려 날아가 버렸어. 나 혼자서는 열쇠를 주울 수 없었어. 다행이야. 내가 와줘서. 그는 세 개의 다리로 버티고 서서 왼팔에 온 힘을 주어 조금씩 문을 밀었다. 미미즈의 분출이 서서히 줄어든다. 조금만 더. 이제 조금 남았다. 나도 열심히 밀면서 미미즈를 올려다봤다. 아! 미미즈가 적동색 꽃이 되어 하늘을 향해 크게 폈다. 표정을 보니 지면에서 무수한 금색 실이 생겨 상공의 미미즈를 향해 뻗어간다. 미미즈가 땅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다. 하늘에서 커다란 꽃이 된 미미즈는 땅의 무거운 기운을 그 내부에 가득 채우더니 지면을 향해 천천히 쓰러지기 시작했다. 스즈메, 내가 문을 잠가. 내 가슴 아래쪽에서 소타씨가 소리쳤다. 네. 이제 시간이 없어. 눈을 감고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뭐라고요? 그래야 열쇠 구멍이 생겨. 그래도 소타씨를 봤다. 부탁해.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노려보고 절절하게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이 몸으로는. 부탁해. 눈을 감아. 그 말이 너무나 필사적이어서 눈을 꽉 감았다. 하지만 뭘 해야? 여기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그걸 어떻게? 예전에 여기 있었을 풍경. 여기 있었을 사람들. 그 감정. 그것을 상상해 그 목소리를 듣는 거야? 여기 있었을 풍경을 그려보려 했다. 산으로 둘러싸인 학교.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넓은 교정. 현관 양옆에는 내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수도꼭지가 늘어선 수도가가 있다. 지금은 진흙으로 뒤덮인 이 장소에서 분명 운동복 차림의 학생들이 물을 마셨을 것이다. 치카. 경쾌한 그 미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달고 시원하고 햇볕에 탄 것도 리셋되겠어 라며 함께 웃는다. 안녕. 등교 때는 시끌벅적했겠지. 안녕. 좋은 아침. 안녕.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겨운 시험. 선생님에 대한 소문. 좋아하는 애에게 할 고백 계획. 색이 보인다. 학년별로 다른 세 가지 색깔의 운동복. 아침 햇살을 받아 새하얗게 반짝이는 세일러복. 무릎 위까지 오는 감색 치마. 두 번째 단추까지 연 셔츠에 눈부심과 몰래 물들인 머리 색깔도. 아래옵기도 송구한 히미즈의 신이시여. 소타씨가 노래 같은 그 불가사의한 가락으로 뭔가를 을조리기 시작했다. 머나먼 선조의 고향 땅이여. 오래도록 배령받은 산과 하천이여. 경외하고 경외하오며 삼가. 내 오른손에 있던 열쇠에서 온도가 느껴졌다. 파랗게 빛나고 있다. 파란 다발 같은 빛이 열쇠에서 일어나 알루미늄 문으로 모여든다. 문 끝을 미는 내 왼손 바로 옆에 빛의 열쇠 구멍 같은 게 생겼다. 지금이야.
소타씨가 소리쳤다. 그 소리에 떠밀리듯 열쇠를 빛에 꽂았다. 돌려드리옵나이다. 소타씨의 외침과 동시에 반사적으로 꽂은 열쇠를 돌렸다. 찰칵, 뭔가가 잠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알루미늄 문에 끼어져 있던 유리가 일제히 깨지며 우리 등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와 동시에 한껏 부풀었던 거품이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머리 위에 미미즈가 흩어졌다. 무거운 비구름이 일제히 날아가 버린 듯 기압이 훌쩍 가벼워졌다. 그리고 바로 얼마 후 반짝반짝 복잡한 빛을 반사하는 비가 샤워 물처럼 쏟아져 우리가 있는 폐허를 씻어내렸다. 헉, 헉, 헉. 진흙 위에 주저앉은 채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맑아진 하늘에 별이 빛나고 밤의 벌레들이 합창하고 있다. 주위에는 여름풀의 청아한 냄새가 가득하다. 학교 현관은 말없이 썩어가는 조용한 폐허로 돌아와 있었다. 하하, 소타씨가 옆에서 짧게 숨을 뱉고 있었다. 왜 그래요? 하하. 하하하. 웃긴 건지 즐거운 건지 소타씨는 큰 소리로 웃다가 우당탕 몸을 움직여 나를 봤다. 스즈메가 해냈어. 지진을 막은 거야? 아. 지진을 막아. 내가? 진짜요. 뜨거운 파도 같은 감정이 배에서 솟구쳐 내 입가에 미소를 만들었다. 거짓말 같아요. 해냈어. 내가 해냈어. 야호. 소타씨도 웃었다. 그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다. 내 옷도 틀림없이 얼굴도 진흙투성이일 것이다. 그런 몰골이 무슨 증거라도 되는 양, 이런 것까지도 자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웠다. 저기요. 우리 너무 굉장하지 않아요? 소타씨에게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신이 나 말했다. 등판에 움푹 팬 2개의 구멍, 그 눈을 통해 소타씨의 표정을 봤다. 거기에 분명 부드러운 미소가 있는 듯 했다. 스즈메, 굉장해.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가 옆에서 나서 반사적으로 돌아봤다. 조금 떨어진 어두컴컴한 교정에 희미하게나마 하얗고 조그만 실루엣이 보였다. 노랗고 동그란 눈이 이쪽을 보고 있다. 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하얀 고양이가 입을 열었다. 뒷문은 또 열릴 거야. 요석이다. 소타씨가 순식간에 달려갔으나 다이진의 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녀석이 문을 열었나? 저도 모르게 떨리는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소타씨는 한동안 고양이가 사라진 쪽의 어둠을 가만히 노려봤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